만약에 딱 1억만 있다고 가정하고요. 이거 포트폴리오를 짜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네, 저는 이 80%고요. 저는 안 갖고 있을 겁니다. 보통 투자를 할 때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투자 원칙인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 이제 금융권 내에서도 네.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생태계를 뭐 활용해 가지고 코인도 발행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다음 또 디파이 쪽뭐 이런 부분들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활용을 하지 않고 이더리움 생태계를 활용하는 배경에는 혹시 역사적이라든지 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그거는 말씀해 주시죠. 비트코인은요, 그런 거를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파이를 한다든지 뭐 요새 뭐 많이 되는 게 이제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뭐 주식, 부동산 이런 걸 토크나이즈해서 얹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?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화폐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화폐의 역할만 하도록 이제 계속 그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게 돌아가면 오히려 더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1차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고 그 외에 있는 게 뭐 솔라나 뭐 트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감독을 있으면서 또 원래는 제가 또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채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금태환에 대한 뭔가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 부분은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. 아니 제가 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도대체 비트코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가, 그 역사적인 배경,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바탕을 두게 된 어떤 철학, 경제학의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뭐 아마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뭐 지금 법정화폐로 해서 국가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을 따름이지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화폐적 자산으로서 나온 거고 화폐로서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상태라서 다른 목적으로는 쓰는 게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계속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싸움을 붙이고 있는데요.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미래 금융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? 그러니까 저는 뭐 끝까지 제가 이거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제가 항상 갖고 있는 믿음은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 그리고 기축통화가 될 거다. 그러니까 세계의 화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세계의 화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역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 세 개가 있는데 뭐 교환의 매개체로도 중요하고 뭐 어떤 이제 회계 단위로도 중요하지만은 더 훨씬 역사가 오래된 거는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.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생기면서부터 자기가 참 노력해서 번 가치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데 그게 바로 화폐거든요.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뭐 교환의 매개로는 한 5,000년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는데 사실은 가치 저장으로서는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면서부터 화폐라는 존재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역사가 훨씬 오래됐죠.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가치 저장 수단, 화폐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하고 더 충실하게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금융 플랫폼이죠. 디파이 때문에 원래 만들어진 겁니다. 비탈릭 부테린이. 그래서 아마 그 탈금융, 그러니까 디파이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좀 재미있게 사실은 우리 오 교수님은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. 초기에 아무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를 때 오리지널 갱스터로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한 15년 좀 되셨나요? 아니요. 그 창조경제센터하고 처음 접한 게 15년이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하기 시작한 게 2016년이었어요. 그렇죠. 네네네. 그로부터도 사실은 변동성이 심했지 않습니까? 네네.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한 적도 있고 한데 그거를 뭐 이겨내고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와서 뭐 제가 알기로는 투자에 상당히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투자를 또 이어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일반인들 제일 궁금해하실 겁니다.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제 지금 투자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.
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축의 대상으로는 좀 봤습니다. 그래서 모아나가는 그런 걸로 봤지 뭐 이걸 투자해가지고 뭐 돈이 뭐 올라가고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.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투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, 옛날에.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비트코인이 제가 버블을 2번을 겪었거든요. 2017년 버블하고 21년 버블을 겪었는데 그때 버블은 아마 지금 가격 꺼지는 것보다는 좀 더 짜릿했죠. 파도 타기가 뭐 80% 90%씩 왔다 갔다 하니까. 그런데 제가 그때 사실은 이걸 알아갖고 주변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듣고 계시는데 오늘 행운인 줄 아세요.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파도 타기를 버텨낸 사람은 없어요. 근데 어떻게 버텨내느냐? 공부를 해서 그 펀더멘탈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파도가 아무리 쳐도 다 견딜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보물선이 가는데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보물선이에요. 이제 보물 캐러 가는데 파도가 일 거 아닙니까? 뭐 태풍도 오고 조그만 파도도 있고. 근데 사람들은 파도만 봐요. 아, 이게 얼마큼 튼튼하고 이게 얼마큼 잘 그 보물섬에 갈 수가 있는지를 보질 않는다고요. 근데 그것만 보면 중간에 뭐 태풍이 일든 뭐 파도가 치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가니까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뭐 80% 90% 폭락이 있어도 뭐 좀 지나면 제자리 찾아오니까. 뭐 요새 뭐 한창 뭐 12만 불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1억 3천만 원인가 뭐 8, 9만 불 가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은 보질 말고. 어떤 분은 그래요. 그 비트코인 앱을 그냥 사고 꺼놓은대요. 안 보려고. 그 정도까지는 되셔가지고 그런 그 이 변동성에 조금 이제 무감각해지고 단순히 저축하고 모아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고,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씩 모아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우 교수님은 실제 오랜 기간 비트코인 투자해 오신 분이시고 그런 분의 말씀이시니까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유튜브를 보신 분들한테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교수님,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요. 교수님이 지금 가령 딱 1억만 있다고 가정하고요. 그럼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뭐 기타 가상자산, 또 요즘 또 AI 관련주 이거 포트폴리오를 짜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네,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80%고요.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안 갖고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언제든지 거래소 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있으면. 근데 이더리움은,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더리움을 조금씩 샀을 때는 이더리움이 버블을 일으킬 만할 때 샀어요. ICO 때도 그랬고, 그다음에 그 NFT가 막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좀 샀고,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버블이 일겠구나 그래서 한 10%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, AI는 저는 뭐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그 이제 버블이 좀 꺼지면, 요새 좀 버블이 좀 많이 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버블이 꺼져서 승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좀 투자를 해볼까.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80, 이더리움 10, 이제 AI 10 이렇게. 예, 저는 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.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? 보통 투자를 할 때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 근데 투자 그거는 원칙인데. 뭐 사람 뭐 투자자들 부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뭐 ETF나 이렇게 바스켓에 담으라는 분이 있고,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는 돈 많이 못 버니까는 몰빵하라는 분도 있고. 문제는 이제 그 몰빵할 만한 대상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, 저는 몰빵할 만한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. 그래서 그만큼 뭐 이해를 잘 하고 계시고 또 확신도 있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. 뭐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질 때도 그대로 보유한다고 그러는데, 보통 투자를 할 때는 20% 이상 뭐 하락을 하면 무조건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. 네, 뭐 이야기를 익절 하는데. 손절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비트코인을 그런 그 전통적인 어떤 금융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는 저는 뭐 썩 이제 그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대비는 비트코인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,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측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20대들, 10대들 모습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. 네네. 10대, 20대들은 게임머니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자산,
그죠?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디지털 자산이 뭐 필요하지만은 지금 10대, 20대들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. 프로그래머블 머니라 그러죠. 예, 그게 뭐 젊은들한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오늘 장시간 오정수 교수님을 모시고 디지털 생태계의 두 거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교수님 말씀 중에 비트코인은 화폐이고 가치 저장 수단이다.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융을 위한 플랫폼이고 또 월드 컴퓨터이다.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. 비트코인은 나는 투자하지 않고 저축 수단으로 생각한다. 이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이 국장님, 김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로백스 대표 변호사 김기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